지우는 늘 그렇듯 혼자 앉은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면서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남은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지만 왠지 모르게 맛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네. 지우는 중얼거리며 밥을 한 숟가락 떠넣었어요. 씹으면서도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맴돌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지만 지우의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어요. 엄마는 새벽 6시부터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도시락 반찬을 챙기고 지우의 아침 상을 차리고 본인의 출근 준비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가방을 챙기는 엄마의 모습을 지우는 문틈 사이로 살짝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가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이렇게 혼자 같을 수가 있을까 싶었죠.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지훈의 집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훈은 우유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한 가족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빨래를 넘겨주고 엄마가 받아서 털고 아이가 옆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평범한 일상이 지우에게는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 지우는 가방을 챙겼어요. 그런데 문득 책상 위에 연필과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뭘 써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그냥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한 바람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말이죠. 그저 묻어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은 조용했고 지우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숙제를 하고 있겠구나 싶어 엄마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오늘도 지우와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죠. 아침에는 서둘러 나가느라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지우가 이미 방에 들어가 있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모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엄마가 지우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네, 알겠어요. 지우의 대답이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뭔가 시큰둥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우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은 것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간단히 씻고 나서 엄마는 지우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책들을 정리하고 연필꽂이를 제자리에 놓았죠.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연필 사이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호기심에 그 종이를 꺼내봤어요. 접혀진 종이를 펼쳐보니 지우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랑 진짜 밥 한번 먹자. 대화하면서.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엄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이런 쪽지를 썼을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지우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혼자 품고 있었다니. 엄마는 쪽지를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지우의 마음이 더욱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진짜 밥 한 번 먹자라는 표현에서 평소 우리가 나누는 식사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뜻인 걸까요? 대화하면서라는 말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대화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지우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주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지우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을 모두 끄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둔 채로 말이죠. 밤의 정적 속에서 지우의 글씨체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간절함이 담긴 그 글씨를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지우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생각해보니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작년 겨울 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려 했는데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충 응, 그래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그냥 됐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봄에는 지우가 새 친구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엄마는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바빠라고 지우가 투덜거렸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도 엄마는 엄마가 이래야 지우 학원비 나오는 거야라며 핀잔만 줬었죠. 여름 방학 때는 더했습니다. 지우가 엄마,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다음에 엄마 좀 피곤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죠. 지우는 결국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지우의 실망한 표정을 이제야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가을에는 지우가 학급 회장에 당선됐다고 신나게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아이의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해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우가 엄마에게 다가오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순간들을 놓쳐버렸어요.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엄마구나. 엄마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물질적인 것들만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의 관심과 시간이었던 거죠. 맛있는 반찬보다도 깨끗한 옷보다도 더 간절히 원했던 건 엄마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니 진짜 밥 한 번 먹자라는 표현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눈 식사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일 뿐 진정한 소통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어젯밤 쪽지를 발견한 후로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고 말이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엄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지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우가 이미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우가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을 때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죠.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표정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오늘 엄마가 저녁할게. 엄마가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지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춘 상태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진짜요? 지우의 눈에 놀라움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어요. 엄마가 직접 저녁을 해준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응, 우리 같이 먹자. 대화도 하면서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직은 어색해 보였지만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엄마는 일찍 퇴근했어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오늘은 딸과 약속이 있어서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엄마는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골랐어요. 지우가 어렸을 때 맛있다고 했던 돈가스, 늘 반찬으로 남기지 않고 먹었던 시금치나물, 그리고 달콤한 계란말이까지.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장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지우가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가 환하게 웃었죠. 주방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요리를 준비하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지우는 양파를 썰고 엄마는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없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돈가스 어떻게 먹는 걸 좋아했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소스 많이 뿌려서요. 그리고 양배추도 많이.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엄마가 까먹었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둘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지우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겠다며 팬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젓가락으로 계란을 돌려가며 말았어요. 조금 타기도 하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엄마는 우와, 지우가 이렇게 잘해? 라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드디어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차린 저녁상이었죠. 돈가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지우가 만든 계란말이도 노릇노릇하게 익어 있었어요. 엄마는 지우의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지우도 엄마 그릇에 김치를 올려드렸죠. 처음 몇 분간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서로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침묵조차 나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휴대폰 알림음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같은 작은 일상의 소음들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돈가스 맛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엄마가 오랜만에 해서 걱정했는데. 엄마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계란말이도 지우가 잘 만들었네. 엄마의 칭찬에 지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 지우의 모습이 엄마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 쪽지를 언제 썼는지,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그 쪽지 언제 썼어? 그 순간 지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쪽지를 봤다는 걸 안 거죠. 지우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젯밤에 지우 책상 정리해주다가 우연히. 엄마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계속 떠먹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갑자기 식탁 위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지우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후회됐어요. 왜 괜히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죠. 지우가 용기 내어 써놓은 쪽지를 엄마가 몰래 본 것도 모자라서 그것에 대해 캐묻기까지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기분이었어요.
지우는 젓가락을 놓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배불러요. 지우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아직 다 못 먹었잖아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죠.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간절한 바람이 엄마에게 들켜버린 것이 부끄럽고 민망했나 봅니다. 아마 혼자서 몇 번이나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써놓은 쪽지였을 텐데 그것이 이렇게 화제가 되어버리니 지우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용기 내서 던진 마음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지우의 간절했던 마음이 이렇게 어색한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 안타까웠어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이 이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버린 거죠. 엄마는 지우가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급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지우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지우야, 잠깐만. 엄마가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우는 반쯤 일어선 채로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엄마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지우야. 엄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았어. 지우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데도 몰랐으니까. 엄마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지우가 학교 이야기 하려고 했을 때 엄마는 설거지만 하고 있었지. 봄에 새 친구 이야기할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여름방학 때 영화 보자고 했을 때도 피곤하다고만 했어. 지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엄마가 그때그때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나 봅니다. 지우는 엄마가 자신의 말들을 흘려듣기만 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가을에 지우가 학급 회장 됐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을 때도 엄마는 공부나 하라고 했지.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지우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를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정말 못된 엄마였구나.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 쪽지. 언제 썼는지는 안 물어볼게. 중요한 건 지우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니까.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한 달 전에 썼어요. 친구들이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랑 그런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써놨는데 용기가 안 나서 계속 서랍에 넣어뒀어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혹시 엄마가 귀찮아하실까 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한 달 동안이나 그런 마음을 혼자 품고 있었다니. 엄마와 함께 밥 먹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될까봐 걱정했다니. 엄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우야, 절대 귀찮지 않아. 오히려 엄마가 고마워. 엄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줘서 말이야.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지우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엄마와 지우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까 전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진짜 소통이 시작된 거죠. 엄마, 이 돈가스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요리 실력이 녹슬었나 걱정했는데. 엄마도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서 엄마 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거 드셔보세요. 그 작은 행동에 엄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죠. 우와, 정말 맛있다. 지우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엄마가 한 입 먹고 나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지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가끔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시금치나물을 지우 그릇에 조금 더 올려주었습니다. 이거 지우가 좋아하는 거지? 네, 엄마가 무쳐주신 시금치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요즘 어때? 엄마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좋아요. 친구들도 재미있고 공부도 그럭저럭.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학급 회장 일은 힘들지 않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계속했어요. 지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체육시간 일화를 들려주었고, 엄마는 회사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해주었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많이 힘들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우 때문에 힘낼 수 있어. 엄마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저도 엄마 힘들까봐 걱정했어요. 지우의 말에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자. 엄마가 제안했어요. 저도 좋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고, 엄마는 어렸을 때 지우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말해주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네.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그래. 왜 이제까지 이런 시간을 안 가졌을까 싶어. 엄마도 지우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엄마와 지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지우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오늘도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담으면서 엄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엄마는 작은 쪽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며칠 전 지우의 쪽지를 보고 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어요. 예쁜 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꼭 같이 먹자. 기다릴게.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죠. 엄마는 그 쪽지를 도시락 뚜껑 안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지우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면 가장 먼저 보게 될 자리였습니다. 마치 지우가 한 달 전에 써놓은 쪽지에 대한 답장 같았어요. 늦었지만 엄마도 이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출근 준비를 마친 엄마는 지우 방 앞에 도시락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지우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일어나면 바로 보게 될 자리에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식탁 위에 놓고 갔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배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지우야, 엄마 가는데. 도시락 챙겨가. 엄마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음성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방에서 지우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지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도시락을 열어보고 쪽지를 발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 기뻐할까, 아니면 부끄러워할까. 그런 생각들이 일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 학교에서 지우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서 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보였죠. 오늘 저녁은 꼭 같이 먹자. 기다릴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이 써놓은 쪽지를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고 이렇게 답해주고 있었던 거죠. 뭐야, 그거? 옆에 앉은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엄마가 써주신 쪽지야.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부러워.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친구의 말에 지우는 더욱 기뻤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현관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엄마는 하루의 피로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응, 왔어.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쪽지도 고마웠고요. 그날 저녁도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반찬을 나눠 먹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두 사람의 시간을 바꿔놓은 거죠.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